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진정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클래스 101 그리고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임대인 4년 계약 시 인센티브. 사실은 전 이거 처음 봤을 때 지금 현 여당, 그러니까 바뀌기 전이니까요. 여당,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온 건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시장이 지금 불안정해질 거니까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거라고 얘기 안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건 팩트는 팩트인 거니까. 그런데 당연히 지금 정부가 맡고 있으니까 임대인 4년 계약 시 인센티브를 주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첫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좀 바쁘게 이동할 때 이동하고 차 안에서 잠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머리글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던 임대차 3법. 이거에 대해서 보완 체계 일부로 임대인 4년 계약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갱신 계약건이 나왔죠, 여러분. 자, 갱신 계약. 이거 아주 재밌는 이슈예요. 보세요. 갱신 계약건이 있죠? 갱신 계약건은 쉽게 얘기해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의 권리인데 이걸 쓰면은 2년이 아니라 4년을 살 수 있죠. 내가 4년을 살 수 있는 게 내 권리가 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되니까 벌칙이 나오는 거야. 해와 바람 기억나세요, 여러분? 해와 구름? 해와 구름 있잖아요. 해와 구름. 덥게 해서 벗기는 거랑 바람 불어서 벗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게 하냐, 따스하게 하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불어서 코트를 벗기는 게 효율적이에요? 해로 덥게 해서 코트를 벗기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우리 다 알죠? 다 아시잖아요. 뜨겁게 하면, 덥게 하면 코트를 벗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 그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4년 거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람으로 세게 불어서 위협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일단은 의무니까. 좋다 나쁘다 떠나서.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4년 거주할 수 있는 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 뭐라? 인센티브.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똑같이 예전과 갱신계약권, 그러니까 임대차 3법처럼 4년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의무에서 혜택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무서울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무로 하는 거랑 그리고 혜택으로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무서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강제하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혜택을 주고 하게 만드는 게 더 무섭다고 말씀을 하셨죠. 임대차 3법의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싸움이 붙으니까 사실 싸워보면 임대인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그렇습니다. 불공평하기도 하고 어쨌건 간에 싸움이 붙는 이유는 강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왔을 때 햇볕 정책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따스하니까 이걸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지금 진짜 문제가 강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4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점을 잘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임대차 3법이 보완이 아니라 폐지가 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주구장창 말씀드린 이유는 임대차 3법이 제가 봤을 땐 정말 쓰레기 같은 법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통과될 줄도 몰랐어요. 전 이거 통과된 다음에 버젓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집 가진 사람 임대인들은 신이 났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임대차 3법 중에 문제인 4년 거주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뭐가 문제예요? 2년이 4년으로 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4년을 의무로 하는 게 처벌 대상인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혜택의 대상인 게 문제입니까? 처벌 대상인 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4년이 된 게 문제죠. 여러분 이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벌써 전 퍼뜩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 2년이 아니라 4년 혜택을 주면은 4년을 거주하게 하면 혜택을 준다 그랬죠. 그럼 세입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 의아하지 않으세요? 세입자는 누가 될까요? 글쎄요, 뭐 다양하겠죠. 세입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인센티브가 좋으면 임차인을 내보낼까요?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겠죠.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지금 임대차 3법이랑 효과는 똑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다른데요? 임대차 3법이랑 똑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전세라는 계약 제도의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란 측면에선 다를 게 없죠. 아니, 오히려
만약에 인센티브가 좋다면 더 무서워지겠죠. 무슨 말이다? 신규 임차 대상 물건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취득세 중과를 없애고 다주택자를 양성을 해서 전세 물건 자체를 많게 만들면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임대 4년 계약 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뭔가 기존 정부와 다르게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겠지만 정작 들여다보면은 달라질 게 없어요. 어쩌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4년 거주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4년 거주가 가능하니까 임대를 놓기가 싫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일할 당시에 해외 고위 공무원분이랑 같이 일할 계기가 있었는데 물론 제가 그분을 수행한 건데요. 그분은 본인 본국에서는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인데 한국이 기업하기 아주 안 좋은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는 틀려먹었대요. 미국이 기업하기 진짜 좋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언어 때문인가? 잘 못 살아서?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독해서? 근무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딱 하나예요. 해고가 힘들대. 파이어링이 이게 불합리하대요. 해고하는 거 막 이 노동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해고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해고가 안 되는 게 왜 문제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해고 이꼴 고용이에요. 여러분이 고용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얘를 뽑았어. 일을 더럽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여러분. 내 월급 받아먹는데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 고용을 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대충 일하면서 월급 루팡 시험 한번 통과해놓고 평생 나 보상하세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부러우니까. 좋아요. 좋은데 원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내 능력 여부를 떠나서 월급 내놔. 내 능력 여부를 떠나서 나 절대 해고하지 마. 난 평생 철밥통이 좋아라고 외치고 있죠.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최악이라고. 미국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해고해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유행어가 뭐야? You are fired. 트럼프, you are fired.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 문화가 있으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재취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뭐죠? 그 경력 단절? 여성들 경력 단절되는 거 있죠. 한국이 제일 심해요. 왜? 자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고 이꼴 고용이에요. 해고 이꼴 고용.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임차인을 내보내는 거 이꼴, 명도 이꼴 뭐예요? 새로운 임대인이에요. 명도 이꼴 임대, 명도 이꼴 임대.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고 받고. 그럼 이게 좋죠. 그럼 내보내고 받을 때마다 경쟁이 붙죠. 받아야 되니까.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고 받고. 근데 못 내보내. 그리고 이젠 내보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내보내면 안 돼.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은 어떻게 들어와요?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임차인들, 우리 신혼부부,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똑같이 최악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여러분 이거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라면서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농담이겠지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죠. 이게 아니죠.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 본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손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정말 미친 소리라고 들리시겠지만 의무 임대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게 나아요. 의무 임대 기간을 없애버리고 완전 시장 자율에 맡기면 여러분 벌써 머리 안에 뭐가 그려지세요? 막 임대인들이 횡포 부리고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옛날 집주인들이 횡포 부릴 때처럼. 분명한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못된 집주인들이 있을 때는 집이 정말 개수가 부족했어요. 정말 집 개수가 부족했고 그리고 맞아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는 최소한의 법망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건 맞는데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지금은 집 개수가 그때보다 훨씬 많아요. 원하는 수요,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때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면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면 집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저처럼 완전 자유시장에 맡기고 2년 의무 거주도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임대 임차를 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세요? 저 집주인 새끼 저거 벌써부터 횡포를 부리려 그런다. 얼마나 집주인들의 세상이 될까? 임차인들 정말 말라 비틀어지고 임차인들을 마른 오징어처럼 짜서 고열을 짜내는 집주인들의 그림이 또 어딘가에 붙겠죠. 그렇게 안 돼요. 왜? 제가 직접 압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세입자를 모시기 위해서 제가 전단지까지 붙이고 다닌 사람이거든요.
임대차 3법 통과되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화도 안 하시던데. 이렇게 된다고요. 수급이에요, 수급. 그럼 지금 주택수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자유시장에 맡겼을 때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더 무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4년 동안 임차를 놓으면 혜택이 커요.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을 놓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아니, 만약에 그러면 4년이면 인센티브 주고 6년이면 더 주고 8년이면 더 주면 그 사람 영원히 여기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당연히 옛날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꼭 살아야 되는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겠죠. 서울에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못 들어오니까 못 구하고 사지도 못하겠죠. 그럼 옛날처럼 서울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임차로 서울에 사는 것조차도 안 되고 이 와중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소유권이랑 사용권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했던 분들 2020년도 8월달 이제 할 말 없지 않으세요? 가능해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온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게요. 전 일단.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더 있긴 해요. 이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설마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 생각이 틀린가요?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바람을 불어서 코트를 벗기냐, 해를 쬐서 코트를 벗기냐의 차이일 뿐이지 본 진짜 문제인 자유시장, 사람을 내보내고 들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을 해고시키면은 내가 처벌을 받아요. 이거랑 이 사람을 장기 고용하면 나한테 혜택을 줘요. 이거랑 새로운 일자리가 덜 창출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혜택이 되게 크다? 그럼 새로운 일자리 이제 없는 거예요. 저라면 이 사람을 안 내보내죠. 아니면 고용이 필요 없어도 이 사람을 페이퍼로 고용을 하겠죠. 이런 사례는 뭐 전 세계 국가를 뒤져보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더 읽어보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거거든요. 설마 합니다. 저 지금 진짜로 여러분. 정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사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 지켜보면 되겠죠, 여러분. 어쨌건 이거는 임대차 3법의 어떤 수정이 아니에요. 재검토가 아니고요. 이건 임대차 3법의 업그레이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